안녕하세요. 인터그레텍 김진아입니다.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솔리드웍스 PCB를 통한 기구 설계와 전자 설계 간의 협업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개발 시간 단축을 통한 빠른 시장 출시와 제품 개발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자설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EDA 툴 간의 서로 호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키매틱과 PCB 레이아웃 그리고 기구 설계와의 협업을 모두 각각의 다른 툴로 이용한다면 그에 따르는 시간적 비용적 로스를 감수해야 하고 각 툴 간의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평균적으로 엔지니어들이 개발 시간의 50% 이상을 자료조사와 라이브러리 관리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구 설계와 전자 설계 간에 각각 진행되면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든가 제대로 된 협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한 서베이에 따르면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1회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데 약 9,000달러, 원화로 1,000여만 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1회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제품을 출시할 때 3회 이상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함으로써 그 비용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의 전자캐드와 기구캐드 간의 협업 방법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자캐드와 기구캐드 간의 협업은 DXF, DWG, 2D 도면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진행되게 됩니다. 기구캐드에서 DXF 파일을 익스포트해서 이 파일을 전자우편이나 USB 등을 통해 전자 엔지니어에게 전달을 하면 이 파일을 임포트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파일 변환이 이루어지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전송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면서 시간적인 로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 프로젝트에서 변경사항 등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파일을 주고받음으로써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파일들이 생성되게 되고 결국엔 이력 관리에 실패하거나 엔지니어의 실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앞서 보신 문제들에 대해서 솔리드웍스 PCB는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키매틱과 PCB 레이아웃 그리고 기구 설계와의 협업에서 하나의 통합된 설계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파일 변환이나 이동 없이 하나의 설계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얼타임 서플라이어 링크라고 하는 실시간 공급자 검색을 통해서 부품의 실시간 단가 및 데이터 시트 등을 검색하고 이를 BOM에 연계해서 출력하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찾고 관리하는 시간적 로스를 확연하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솔리드웍스 PCB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솔리드웍스와의 완벽한 협업 시스템으로 기구 설계와 전자 설계 간의 완벽한 협업 설계 환경을 제공합니다. 잠시 뒤에 실제로 어떻게 협업이 이루어지는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PCB와 솔리드웍스의 강력한 3D 통합 설계 환경을 통해서 프로토타입 제작 비용을 최소 1회 이상 줄이실 경우 이미 솔리드웍스 PCB 도입 비용 이상의 효과를 거둬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지 않아도 기구 설계와 3D로 시각적인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형합성 문제라든가 수많은 이슈들을 프로토타입의 제작 없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PCB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회로도 설계와 설계한 회로도를 연계한 2D PCB 레이아웃 설계 그리고 3D 시각화 레이아웃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구 설계와 협업 시스템 그리고 전기 설계와 통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솔리드웍스의 에코시스템에서 각각의 개발자 간의 유기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솔리드웍스 PCB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솔리드웍스 PCB를 통해서 스키매틱과 PCB 레이아웃 부분으로 나눠서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웍스 PCB를 처음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솔리드웍스 PCB는 리본 스타일 메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메뉴 접근이 가능합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프로젝트 패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열려있는 프로젝트의 구조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PCB는 보시는 것처럼 타 EDA 툴 대부분의 임포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자료와 호환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회로도 화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리본 스타일 메뉴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스키매틱의 주요 기능부터 살펴볼 텐데요. 와이어는 핀투핀 연결을 하실 때 와이어를 선택하신 뒤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라이브러리 패널을 통해서 원하는 부품을 가져다가 와이어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부품의 이제 3D 바디를 바로 확인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델을 찾으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풋프린트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톨된 라이브러리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인스톨되지 않은 라이브러리 또한 서치를 클릭하신 뒤에 경로의 라이브러리 설정을 통해서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 포트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형태의 기본 포트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VCC라든가 그라운드 등 원하는 포트를 선택하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에 연결해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넷라벨은 한 개의 시트 내에서 와이어를 연결하시거나 네트명을 지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와이어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다음으로 포트는 여러 장의 시트의 회로들을 설계하셨을 때 시트 투 시트로 와이어를 연결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가 있는데요. 버스는 여러 개의 와이어를 묶어서 한 번에 연결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와 같이 마찬가지로 배치를 해주시고, 버스 엔트리를 사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고, 와이어와 같이 넷라벨을 통해서 버스명을 지정하고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일단 솔리드웍스 PCB는 시트 심볼을 통해서 회로드의 계층 설계가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트 심볼을 배치하신 후에 이렇게 파워라고 명칭을 지정해 주시고 시트 엔트리를 배치하게 됩니다. 복잡한 회로들을 모듈화해서 계층적으로 설계하실 수가 있는데, 시트 심볼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크리에이트 시트를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포트가 적용된 시트를 바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퍼런셜 페어 네트를 지정해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블랭켓이랑 세트로 한 세트로 이용하시면 편하게 디퍼런셜 페어 네트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블랭켓을 이렇게 생성하신 뒤에 해당 디퍼런셜 페어 네트의 넷라벨을 복사해서 보시는 것처럼 넣어주시고, 디퍼런셜 페어를 선택해서 넷라벨에 지정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간편하게 디퍼런셜 페어가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는 블랭켓 없이도 와이어에 보시는 것처럼 디퍼런셜 페어를 바로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로도에 지정하실 수도 있고, PCB에서 이렇게 디퍼런셜 페어를 PCB에서 바로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뉴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리기 도구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웹페이지에 바로 접속한다던가 노트나 이미지 등을 회로도에 삽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PCB는 스토리지 매니저를 통해서 이력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저장할 때마다 이 스토리지 매니저에서 버전을 부여함으로써 버전별 이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너레이트 아웃풋은 보시는 것처럼 BOM 또는 회로도나 PCB의 PDF 출력물들, 그리고 거버 파일과 ODB 뿔뿔, 그리고 픽앤플레이스 같은 조립 자료들, 그리고 DRC 같은 설계 설정 규칙, 그리고 3D 스텝 파일 등을 일괄적으로 체크 표시를 통해서 제너레이트 해주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부품의 레퍼런스 넘버를 부여하실 때 이 애너테이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설정하실 수 있고, 스타트 넘버를 지정해서 100번, 200번 원하는 번호부터 번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PCB는 엑스스파이스라는 시뮬레이터를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된 회로도를 바로 솔리드웍스 PCB 내에서 회로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플라이어 링크라는 공급자 검색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부품에서 우클릭하신 뒤에 서플라이어 링크 메뉴로 들어가셔서 서치하시면 공급자별 부품의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부품을 선택하시면 부품의 기본 스펙과 보시는 것 같이 부품의 수량별 단가와 그리고 재고 상태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링크된 데이터 시트를 바로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 시트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급자를 선택하시면 해당 부품의 속성창에서 파라미터에 공급자가 설정되게 되는데, 이 정보를 바로 BOM으로 연계해서 단가 정보 등을 BOM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컴파일을 진행하실 텐데, 프로젝트 옵션에서 프로젝트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처럼 에러 리포팅을 통해서 사용자가 에러 항목에 대해서 정의하실 수가 있고, 컴파일 매트릭스, 커넥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연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컴파일 하시면 메시지 창에서 이렇게 에러의 유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에러가 없을 경우에는 컴파일 서세스풀이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로도의 설계가 완료가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PCB 파일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솔리드웍스 PCB는 PCB의 외곽 라인 형태를 솔리드웍스에서 파일 변환 없이 바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PCB 커넥터 메뉴를 선택하신 뒤에 메시지와 함께 솔리드웍스에 보내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스텝 모터의 기구 도면인데요. 솔리드웍스 PCB 애드인 창에서 풀 보드를 선택하신 뒤에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솔리드웍스 PCB에서 보낸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솔리드웍스 PCB에서 보낸 기본 보드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솔리드웍스 PCB에서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받은 기본 보드 형태를 기구 도면에 맞게 외곽 라인을 변경할 텐데요. 어셈블리 도면에서 부품 삽입을 통해서 기본 보드 형태를 추가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메이트를 통해서 PCB가 위치할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그 다음 보드에 이제
부품 편집에서 스케치 편집에 들어가시면 기존 보드의 외곽 라인을 삭제하시고 기구에 맞는 외곽 라인을 새로 정의해 줍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보드의 외곽 라인을 기구에 맞게끔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정된 보드를 다시 이제 솔리드웍스 PCB로 보내게 될 텐데요. 네, 애드인 창에서 푸시를 선택하신 뒤에 수정 사항을 기입하시고 보드의 외곽 라인이라고 기입하시고 보내시게 되면 메시지와 함께 보내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낸 데이터는 솔리드웍스 PCB에서 풀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적용하시게 되면 기본 보드 형태에서 솔리드웍스에서 보낸 보드 형태로 변경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PCB에 풋프린트를 추가할 텐데요. 네, 이렇게 변경된 보드 형태에서 임포트를 하시면 작성된 회로들을 기반으로 풋프린트가 올라오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풋프린트는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고 이 솔리드웍스 PCB는 PCB의 외곽 라인의 경우 기구 설계자에게 2D 도면을 받아서 정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 솔리드웍스 PCB는 솔리드웍스에서 직접 파일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 작업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풋프린트가 배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안 맞는 풋프린트들은 정렬을 통해서 위치를 재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완료가 되면 솔리드웍스에 이제 부품이 배치된 데이터를 보내서 기구와의 형합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 추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게 되면 솔리드웍스에서 이 부품이 추가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솔리드웍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로 부품 추가라는 메시지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뷰 체인지를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추가된 수정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 올을 일단 선택하신 뒤에 적용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부품 추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PCB가 변경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솔리드웍스는 기구와의 형합성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도면에서 보시면 변경된 PCB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상태로 기구와의 형합성을 3D 형태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시다 보면 설계 변경이 진행될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솔리드웍스 PCB는 간편하게 협업을 통해서 변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PCB에 기구 홀을 추가해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PCB의 가운데에 기구를 추가할 텐데 네, 관통으로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기구 홀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계 변경이 진행되게 되면 이 변경된 데이터는 솔리드웍스 PCB로 다시 보내서 이제 부품의 재배치 같은 설계 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구를 추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솔리덕스 PCB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보내진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솔리덕스 PCB에서 이제 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적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기구홀이 PCB에서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상황에 맞게 부품을 재배치를 진행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부품을 재배치하시고 반대로 솔리드웍스 PCB에서 변경사항을 적용해서 솔리드웍스로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부품을 이동시킨 뒤에 메시지에서 부품 이동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게 되면 솔리드웍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부품 이동이라는 메시지가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뷰 체인지를 클릭하시면 솔리드웍스 PCB에서 보낸 부품 배치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해당 부품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부품이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홀을 선택하신 뒤에 적용하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수정된 부품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이 데이터를 토대로 바로 기구 설계와 이슈는 없는지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보여드린 것처럼 솔리드웍스 PCB는 솔리드웍스와 실시간 대화용으로 별도의 파일 변환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업이 진행되면 파일 변환과 같은 여러가지 절차들이 불필요해지면서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가능하고 실시간 대화형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력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D 형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자설계와 기구설계 간의 이슈들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부품의 배치가 완료되면 이제 라우팅을 진행하게 되는데, 솔리드웍스 PCB의 경우 세 가지 라우팅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랙티브 라우팅을 보시면 라우팅 대상의 패드를 선택하신 뒤에 라우팅을 진행하실 수 있고,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하시면 자동 라우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우팅 도중에 장애 요소에 대해서도 인터랙티브하게 장애물을 밀어내면서 라우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디퍼런셜 페어 라우팅 메뉴를 선택하신 뒤에 해당 패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페어 라우팅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라우팅은 해당 패드를 일괄적으로 선택하신 후에 멀티 라우팅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라우팅이 가능합니다. 라우팅 도중에 이제 단축키를 통해서 배선의 폭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동 라우팅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시면 트랙의 길이를 특정 길이로 맞춰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랭스 튜닝 기능을 통해서 라우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크 형태라든가 라운드 형태로 원하는 형태로 라우팅을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 타겟 랭스를 설정해서 원하시는 트랙 길이로 라우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진폭의 폭 또한 원하시는 형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솔리드웍스 PCB는 오토 라우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라우팅 메뉴를 선택하신 후에 라우팅 5를 선택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라우팅이 완료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라우팅이 완료가 되면 이제 폴리건 매니저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 폴리건을 씌우실 수 있는데요. 보드의 외곽 라인으로 정의하시면 전체적인 폴리건을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임을 탑 그라운드라고 설정하고 연결 레트를 그라운드로 설정한 뒤에 퓨어를 체크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폴리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룰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실 수 있는데 클리어런스, 각 객체 간의 이격거리라든가 배선의 두께 등을 설정하실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전원 같은 특정 네트만 따로 설정해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레이어 스택 매니저를 통해서 스택업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변경하실 수 있고, 기존에 저장된 스택업 데이터를 불러와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솔리드웍스 PCB의 주요 기능 중심으로 데모를 진행했는데요. 사실 최근의 제품들은 더 콤팩트화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전자설계와 기구 설계 간의 긴밀한 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PCB는 솔리드웍스와 강력한 3D 협업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요구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솔리드웍스 PCB는 솔리드웍스와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PCB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솔리드웍스 PCB 서비스는 솔리드웍스 PCB의 유저 관리, 그리고 권한 부여, 프로젝트와 3D 라이브러리 관리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솔리드웍스 PCB와 솔리드웍스 간의 협업은 다음과 같은 워크플로우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초기 기구 설계와 PCB 보드의 외곽 라인을 결정을 하면 이를 솔리드웍스 PCB 서비스를 통해서 솔리드웍스 PCB로 전송하게 됩니다. 솔리드웍스 PCB는 작성된 회로도를 바탕으로 솔리드웍스에서 보내준 PCB 보드에 부품을 배치해서 다시 솔리드웍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는 기구 설계와의 형합성 등을 체크하고 발생될 수 있는 이슈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솔리드웍스에서 3D 부품의 이동 및 보드의 외곽 라인 수정도 가능하고, 반대로 솔리드웍스 PCB에서 부품의 이동이나 수정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섭 여부 등이 확인이 완료가 되면 솔리드웍스 PCB에서는 라우팅 작업과 잔여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 한 번의 파일 변환 없이 기구 설계와 전자 설계 간에 실시간 대화형으로 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협업보다 매끄럽게 비용적, 시간적 로스를 줄이실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기구 설계와 전자 설계 간의 협업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본 웨비나를 통해 기구 설계와 전자 설계 간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슈들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터그래틱에서는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웍스 PCB의 정기 오프라인 교육을 매달 자체 교육장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인터그래틱 홈페이지에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일 웨비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